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지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자, 이제 따따블로 출발을 해서 전에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로 이제 기록이 된 모습입니다. 자, 현재 조금 투기성 느낌은 좀 강하긴 하지만은 혹시나라도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자,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로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 자, 이 두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 이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슈 섹터가 있고, 자, 이슈 섹터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수 연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러한 패턴일 때는 생각보다 이 신규 상장주가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못 받는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테마들이 계속 움직이고는 있지만 연속성 있는 상승보다는 한 번 상승했다가 꺾였다가 그리고 한 번 상승했다가 꺾였다가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신규 테마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딱 때마침 이렇게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갈 곳 없는 돈,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금 자금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들이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목돈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가격 전략이겠죠. 우선적으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LS 머티리얼즈 우선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키움 현재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140만 주가 걸려 있죠. 네, 140만 주. 이 140만 주가 걸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대기 매수세라는 겁니다. 대기 매수세. 지금 뒤늦게라도 신규 상장주가 핫하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접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상따에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매수 물량을 걸어 놓은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포가 지금 여기에 호가 잔량을 걸어두고 대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핫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과거 비트코인 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체결 강도. 자, 이 체결 강도가 100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0이 안 된다. 결국에는 매수 체결과 이 매도 체결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100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자별 매매 잠정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연기금은 조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기타 법인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이거는 사전에 청약을 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체결 강도 또한 88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한가는 조금은 불안정한 상한가다. 불안정한 상한가. 왜냐? 지금 어쨌든 메이저 수급들 팔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결 강도 또한 이렇게 100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매수 물량보다는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았는데 뒤늦게 이렇게 매수 호가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더 많이 강해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신규 매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쨌든 지금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못해도 30에서 50% 비중 정도는 지금 시점에 조금 덜어내셔라. 자, 좀 덜어내셔라.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들 또한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매물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주봉상 이렇게 캔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매도의 심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긴 자연스럽게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 분봉의 지지 저항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봉의 지지 저항. 자, 어떻게 보시면은 과거에 받쳐주고 있고 저항을 해주는 가격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 자,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주가가 슈팅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숨에 하락을 합니다. 자, 신규 성장률과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분봉의 지지 저항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과거의 매물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당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져준 자리에서에 대한 종가, 고가, 그리고 저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지 저항을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했었을 때, 자, 지금 거래량이 터져준 양봉이 어딥니까? 바로 여기죠. 자, 상한가가 들어가기 위한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 자리.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말 자체가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빠지겠죠. 자, 그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뭐다? 바로 여기에 거래량이 실렸었던 이 캔들의 저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캔들의 저가가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죠. 얼마입니까? 39,900원. 39,900원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호가 정도 됩니다. 5호가. 이 39,9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쭉 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밀린다고요? 바로 직전에 또 형성됐었던 저항대 라인. 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35,500원대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39,900원과 이 35,500원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지지 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급하게 상한가 매수에 임하시기보다는요, 혹시나라도 주가가 밀릴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만약에 수익 중에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39,9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익절 한 20에서 30% 비중 줄이시고, 마찬가지로 35,5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20%에서 30% 비중을 익절. 자, 이렇게 신규 성장주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지표를 살펴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리스크가 감지될 수 있는 가격대를 보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수익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거래가 터진 자리에 시가가 이탈되면 한순간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만 원 라운드 피겨, 그리고 29,500원 라운드 피겨, 이렇게 500원 단위, 자, 이렇게 500원 단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나라도 내가 이 종목을 한 번이라도 좀 따라 붙어 보고 싶은데 어떤 자리와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따라 붙으면 좋겠습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는 음봉.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거래량이 나와주는 음봉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 심리가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물량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음봉에서 매수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고 어느 시점에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해요. 정체되는 구간. 자, 음봉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졌어요. 음봉이 방방 떨어져. 거래량도 조금 많이 실렸어. 이렇게.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음봉이 아니라 살짝 양봉으로 돌리거나,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거래량이 조금 받쳐줘.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해. 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자, 오히려 이런 시그널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라인대, 저항 라인대들, 지지 저항 라인대 29,500원부터 5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가격대에서 이러한 패턴과 캔들이 나와준다. 자, 이럴 때 한번 접근을 했다가 바로 위에 저항대, 예를 들어서 29,500원대에서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되었다 가정을 하면은 그 바로 위에 가격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30,000원대죠. 자, 이 자리에서 조금 기술적 반등 먹고 나오고 혹시나 돌파 나와버린다. 그럼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할 게 아니라 이때는 바로 그 다음 지지선을
살펴보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디테일한 기준과 나름대로의 대응할 수 있는 지지저항, 캔들, 거래량을 보실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이 L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제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LS 머티리얼즈 좋은 타점이 왔었을 때 한번 재미삼아 같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게임 한다는 느낌으로 중요한 타점이 왔었을 때 치고 빠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밖에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짜릿함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일정주, 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바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입니다. 총선. 자, 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있죠.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다 끝나게 되면은 새로운 테마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이 옵니다. 자, 그게 언제다? 바로 4월 되기 전에 이렇게 정치 인맥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종목도 물론 좋지만 안정적으로 모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정치 테마는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 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올랐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대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 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 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 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 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는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3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주자 대선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2종목 정도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선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저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에 꽂힌 정치 테마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